네, 안녕하세요. 잇몸 성형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A부터 Z까지 완전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자 나온 연세의 굿데이 치과 치주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잇몸 성형 다들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담컨대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모자라면은 다음을 또 기약을 하고 더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쁜 잇몸 만들기 모두의 꿈이죠. 예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이 잇몸을 예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상입니다. 자, 영국에 있는 한 아버지가 우리 아이와 함께 뭐 하는 걸까요? 네, 드론이 날아갔고 뭔가 이게 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가 지금 되게 흥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 유치라고 하죠. 유치. 애기 이빨을 이제 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실에 묶어가지고 뭐 문지방에 달기도 하고 뭐 이마 때리기도 하고 뭐 돌에 묶어서 돌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최신판 우리 아이 유치백입니다. 드론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발치를 했던 아마 인류 최초의 드론 발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사실은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이빨 빼고 나면 되게 울거나 막 공포에 떨고 있거나 그런데 이 아이 지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막 얼굴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죠. 원래 치아를 빼는 거는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건데 아마 이 친구는 통증도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점차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 치과의 무서운 부분들이 좀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은 편해지고 덜 아파지고 결과는 더 좋아지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오늘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크레모나TV님, 방금 유치, 네, 질문 드렸는데, 네, 드론으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드론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빼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연예인들 모습입니다. 데뷔 초랑 데뷔 후의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얼굴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치과에 있다 보니까, 유독 저 치아 쪽에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치아 보시면은, 치열, 배열도 바뀌었고요. 치아도 되게 하얘지고 가지런해졌죠. 캐서린 제타 존스라고 하는 또 유명 배우도 역시 데뷔 초와 데뷔 후에 유명세를 얻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뭐 눈썹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만 치아 바뀌었습니다. 뭐 톰 크루즈 뭐 요번에 탑건이라는 영화로 다들 많은 감동을 주었던 톰 크루즈 선생님도 보시면은 치아가 처음에는 좀 많이 삐뚤빼뚤했었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고르고 예뻐졌죠. 안쪽에 있는 미드라인이 바뀐 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예인분들 김태희 씨라든지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교정이라든지 치아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치아가 아주 완전히 바뀐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아라고 하는 하얀색 구조물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예쁘게 정렬한다거나 아니면 하얗게 만든다거나 형태를 다듬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희들 사이에서는 화이트 에스테릭, 백색 신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뭐 백색 가전 얘기하듯이 백색 신미, 치아가 하얗고 예쁜 게 좋다. 근데 이게 한 몇십 년 지나면서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라갔고 관심도도 올라갔고 비용 같은 것도 올라가고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는 백색 신미 외에도 핑크 에스테리카라고 하는 이 분홍색 신미 역시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하고 색깔과 텍스처의 느낌까지 분석을 해서 이 잇몸이 이쁜 잇몸인가 아닌가를 체크라는 체크리스트까지 논문으로 나올 정도니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핑크 에스테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모나 TV님은 드론으로는 못할 것 같다. 네.
엄마 아빠한테 등짝 맞을 수도 있다. 네. 어린 분이신가 봐요. 네. 아직 유치가 있으신가요? 네.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핑크 에스테릭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가족의 모습,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뼈를 보고서는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죠. 이 뼈 위에 살이 입혀져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름다움은 연조직, 소프티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조직이 없다면 아름다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치주, 잇몸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잇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색 신미는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연조직, 핑크 에스테릭까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박윤아님, 거미스마일 때문에 잇몸 성형 궁금해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네 번째 테마예요. 오늘 제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네 가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리면은 다음 방송에서 한번 꼭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쁜 잇몸 색깔을 갖고 싶어요. 잇몸 미백, 디피그멘테이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종에 따라서, 잇몸의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주근깨처럼 멜라닌 세포가 침착해서, 아니면 기타 세포, 특히 이 중에서는 흡연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잇몸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 피부에 주근깨나 뭐 점 같은 거 생기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잇몸에도 그런 주근깨나 점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상피층이 있는데 그 상피층의 가장 최하방에 멜라닌이라고 하는 주근깨가 생긴 거예요. 점 빼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점을 빼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저희 치과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흉이 지면 안 되겠죠. 덧나면 안 되겠죠. 근데 다행인 거는 치과에서 잇몸에 처치하는 거는 흉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아물고 흉이 거의 남지 않는 조직은 잇몸 조직밖에 없어요. 정말 빨리 아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근깨를 빼고 해도 흉이 잘 생기지가 않죠. 자, 저 멜라닌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뭐 잇몸을 절제하고 절제한 잇몸 위에 핑크색 잇몸을 이식을 하고 전기로 지져내고 아니면 아주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태워버리고 화학약품을 접촉을 시키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갈아내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레이저로 쏴주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아마 계속 등장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연마와 레이저 방법입니다. 살살살살 갈아내는 방법과 레이저로 지져주는 그 방법이죠. 레이저를 지져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혈이 잘 됩니다. 레이저가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폭발을 시켜요. 아주 미세하게 폭발들을 시키는데 그 과정 중에 혈관들이 막히기 때문에 지혈이 잘 돼서 치료 후에 바로 일상생활 복귀하는 어려움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이저는 깊이 조절이 안 돼요. 멜라닌 세포층까지 갔는지 덜 갔는지 더 갔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게 사실 조금 조작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도 물론 선호합니다만 약간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연마를 통해 가지고 멜라닌을 긁어내는 걸 좋아하고 있어요. 자, 위에 논문 사진 보시면은 위에 쪽은 정말 핑키시하게 예뻐졌죠. 근데 보니까 아래쪽은 안 했어요. 저희가 잇몸 미백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플까봐?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온 김에 그냥 위아래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게 저희가 미백을 하고 나서 결과가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원래 때 상태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여기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별론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 거를 아래쪽에 남겨놓고 위에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교가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왼쪽하고 오른쪽 안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너무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쪽, 그다음에 아래쪽 나눠가지고 해서, 자,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고, 아, 좋습니다라는 답을 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면은 두 개 다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 사진을 다 찍어 놓기 때문에 위아래 한꺼번에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브로콜리님, 되게 낯이 익은 아이디어예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쵸? 스케일링을 하러 갔는데, 잇몸 스케일링을 추천해 주셨다. 30대고 잇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하는 게 좋느냐? 아마 스케일링은 이제 잇몸 위에를 하는 거고, 잇몸 아래쪽으로 살짝 깊이 이제 긁어내는,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인데, 치근 활택술, 내지는,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마취를 하고 잇몸 안에 들어가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건데,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브라고 하는 걸로 살짝 잇몸들을 찔러보는데, 대개 2에서 3mm 정도 들어가면은 이게 거의 다예요. 그게 정상적인 잇몸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4mm 이상 쭉 들어가요. 그럼 거기는 조직의 파괴가 생겼고 세균과 치석이 타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잇몸 스케일링, 말씀하신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연화 소파술을 통해서 세균을 긁어내주면 그 부분에 다시 어느 정도 부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6mm보다 내지는 7mm보다 더 내려갔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제 마취를 하고 잇몸을 열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치주 판막술, 수술이죠. 좀 겁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6mm, 7mm가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잇몸을 열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이시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조직에 파괴가 있다면은 아마 잇몸 스케일링을 권해주신 것 같으니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료해서 예방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JW 정님, 더 젊어지시고 잘생겨진 것 같다 하시는데, 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레이저로 이 치은을 예쁘게, 미백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걱정. 왜냐하면 아플까봐. 게다가 이제 부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바스라고 하는 되게 의학에서 많이 쓰는 인덱스입니다.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뭐 우리 애기들 다치고 했을 때에도 이런 거 쓰면 되게 멋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써볼까요? 네.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0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반면에 요 10은 죽을 만큼,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럼 0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만큼 아파요? 찝어보세요. 라고 해서 딱 찝는 그거를 자로 재요. 그 길이를 쟀을 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눈으로 보이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10까지 애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무릎 아프겠다. 얼마나 아프니? 자, 바스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엄마 이만큼 아파요. 그럼 괜찮아. 엄마 8, 9 정도예요. 그럼 어이구 부러졌나 보다. 뭐 이런 진단이 가능한 거죠. 자, 바스를 가지고 저희가 잇몸을 미백하신 환자분들한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를 대고 다 재요. 통계를 냈는데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맨날 하지만 되게 아프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3에서 4 사이입니다. 3에서 4 사이면은 마일드 페인 내지는 약간 불편한 정도, 디스컴포팅 정도. 거의 통증이라고, 심한 통증이라고 보기는 조금 적은 정도의 통증이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온 몸에서 가장 빨리 아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잇몸이에요, 잇몸. 가장 빨리 아물기 때문에 그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요즘 좀 여담인데 환자분들 중에 잇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은 입천장 쪽에 막 뭐가 생긴 거예요. 막 거대한 궤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다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잇몸 보시는 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입천장에 거대한 궤양이 생긴 경우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최근에 뜨거운 국 먹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국 먹고 뒤인 적 있어요. 네, 일어나세요. 더 안 봐도 돼요. 뭐냐면 뜨거운 국 먹고 뒤이시면은 입천장에 궤양이 되게 많이 생기세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거운 국을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입천장에 D이신 분들은 뭐 약을 발라도 일주일, 안 발라도 일주일이라는 얘기처럼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아물어요.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맵고 뜨거운 것만 좀 피하시면서 적절하게 잘 참아주시면은 금방 아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잇몸 다 갈아내고 멜라닌 세포 다 긁어내도 일주일입니다. 길어야 일주일이고요. 그 통증의 피크는 3에서 4예요. 해볼만 하죠.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천장에 잇몸 바깥쪽에 검은색으로 멜라닌 세포가 잔뜩 생겼어요. 이분의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원인은 이제 뭔지는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잇몸이 너무 검어졌어요. 웃을 때 너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까매서 흉합니다. 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디피그멘테이션, 잇몸 미백수를 시작을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레이저도 있고 냉각도 있고 뭐 케미컬, 화학약품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연마 방법, 다이아몬드 버와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살살살 긁어내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처음 단계의 차이가 좀 있죠. 지금 절반만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시행을 합니다. 단계 지금 사진 찍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아무는 곳 어디? 잇몸.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 지금 새 살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볼긋볼긋한 요 핑키시한 요 핑크색 애기 살 같은, 아직까지는 조금 연해요. 하지만 아주 예쁜 잇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잇몸이 이제 안정화가 돼서 두껍고 예쁜 이제 핑크가 됐는데, 보시면은 아까는 분명히 다 핑크였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좀 거무튀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의 잇몸의 착색의 원인이 뭐냐 하면 담배예요. 담배를 진짜 많이 피우시는 남자분이셨는데 잇몸 미백을 하고 나서도 담배를 계속 태우시니까 1년 뒤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잇몸 미백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못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미백은 안 했는데, 치아 미백도 마찬가지고 잇몸 미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백을 하고 나면은 이 착색의 원인을 줄여주셔야 미백한 효과가 오래 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커피, 홍차, 흡연 등등은 착색의 이제 주요 범인들입니다. 이 미백을 하시고 나면은 그걸 좀 줄여주셔야 그 미백의 효과가 오래 가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엔젤님도 오랜만에 또 댓글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질문을 주셨는데, 입안 상처에 상품명 얘기도 되겠죠? 네, 오라메디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 바르면 어떻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조되어 있지 않은 젖어 있는 잇몸에 걔를 바르면은 오라메디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다 씻겨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잇몸을 좀 열고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저희 치과에는 이제 바람 부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없으시면은 조금 그냥 입술 이렇게 내려놓고 건조시키면 잇몸이 마르거든요. 거기에 오라메디 바르시면은 잘 붙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약이 초반에 좀 잘 달라붙게 만드시면은 효과가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바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발라놓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뭐 있으시면은 당연히 바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쁜 잇몸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잇몸이 자꾸 파이고 내려가요. 내지는 파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치아가 시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또는 젊은 분인데 교정하고 나서 잇몸이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에 노출된 잇몸 뿌리를 덮어드리는 치근 피개술, 영어로는 루트 커버리지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하는 환자분들과 저랑 대화를 하려면 이 용어를 좀 통일을 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잇몸이 내려가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치아가 자꾸 길어져요.
맞는 말입니다. 자꾸 치아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위로도 길어질 수 있잖아요. 요거 약간 혼동스럽거든요. 치아가 길어진다는 표현은 위로도 길어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길어질 수 있어요. 치아가 솟구쳐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면은 요게 내려갔다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고요. 두 번째, 잇몸이 올라갔어요 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금 아래 치아에서는 잇몸이 내려갔지만 요게 뒤집어져서 위의 앞니에서는 잇몸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치아 머리가 있고 치아 뿌리가 있으면은 잇몸이 내려가요.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위의 잇몸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위로 갔지만 내려간 거예요, 잇몸이. 그래서 아래 잇몸이 내려가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있고 뿌리 쪽으로 잇몸이 내려갔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의사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과 오셔가지고 치아가 길어졌어요. 아이쿠 솟구쳤나요? 오해가 올 수 있고요. 제가 잇몸이 올라갔어요. 잇몸 올라가면 좋은 건데 잇몸 요거 올라가면 덮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갔어요 내지는 치아가 파였어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잇몸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치아가 조금 파였죠. 치아가 파이고 잇몸이 내려간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루트 커버리지 치근 피개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도서관님, 네,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의학도서관님, 잇몸을 어떻게 하면 덮어요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엔젤님, 아래 잇몸 앞쪽에 지금 보시면 이분도 약간 뼈가 울퉁불퉁하신 분이신데요. 안 그래도 어제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 수술입니다. 잇몸 열고 뼈를 살짝 다듬어 주면 뼈가 쏙 들어가고요. 재밌게도 뼈가 많이 튀어나왔던 분들은 뼈 다듬어 드리면은 요 돌출입 같은 입이 좀 들어가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민감하신가 봐요. 그래서 약간 양악수술한 기분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뼈를 조금 면밀히 쳐드린 것만으로도 입이 조금 들어가면은 안목의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잇몸뼈가 튀어나온 게 병은 아니지만 너무 튀어나와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잇몸 열고 뼈를 다듬어서 꼬매드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수술하면 이제 아프고 하니까 많이들 겁내셨는데 요즘은 주사가 있어요. 주사약을 쫙 짜드리면은 3일 정도 천천히 마취액이 나오면서 통증을 3일 동안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얼마나 안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안 아프던데요. 마취 풀리고 잠깐 아팠는데 그 이후에 안 아팠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그 이제 무통주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통주사를 수술 후에 직후에 바로 많이 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수술들 옛날에는 많이 겁나고 통증 때문에 두려워하셨는데 많이 해결됐으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치근 피개술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네, 자 보시면은 잇몸이 내려갔어요. 저희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런 거 다 이제 계측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저희 다 계측하고요.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어떠한 테크닉을 쓸 건지 고민해서 정말로 환자분들한테 좋은 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들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다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레츠케 플랩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저는 여기서 선정을 했어요. 잇몸에다가 이 터널링을 하는 겁니다. 거대한 파우치를 안쪽으로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지금 밖에서 보이진 않지만 안쪽으로는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을 이렇게 박리를 해주면은 주머니, 복주머니 내지는 이런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머니 안에다가 뭘 넣느냐? 잇몸 살을 넣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콜라겐을 요즘은 많이 넣는데요.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가지고 이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가지고 저 파우치 안에다가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 봉합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주죠. 2주 뒤에 오시면은 덮였어요. 지금 울긋불긋해 보인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식한 잇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나무 옮겨 심을 때 막 처음에 막 나무 이것저것 대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봉합이 그런 역할이에요. 움직이지 않도록 봉합을 꼼꼼하게 잘 해주면은 잇몸이 움직이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막 모세혈관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 잇몸은 살아요. 잇몸이 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벌써 3주 뒤에 두툼합니다. 저는 이제 잇몸 치료하는 사람이라서 두꺼운 잇몸 보면은 배가 불러요.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 갑자기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왜? 잇몸이 두꺼우니까. 아주 두꺼운 잇몸을 갖고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좀 재밌는 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잇몸을 덮어드렸는데 얼떨결에 여기 잇몸도 같이 덮였어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터널링을 해가지고 파우치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얘도 약간 파우치가 형성이 됐다가 얼떨결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하나 치료받고 두 개의 효과를 본 일석이조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칫솔질 잘 해가지고 유지하시면은 잇몸은 이제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해 보시면은 두께도 두꺼워졌고 아래쪽에 있는 잇몸도 위로 쭉 올라와서 시리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잇몸을 갖게 되셨죠. 이게 뭐라고요? 루트 커버리지입니다. 한 케이스 더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이 자, 요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댓글로 한번 달아보실까요? 치아가 길어졌어요. 1번 치아가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잇몸이니까 잇몸이 올라갔어요. 세 번째 잇몸이 내려갔어요. 자, 뭘까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의사소통을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요 세 가지. 네. 의학도서관님, 잇몸이 올라갔어요. 저희 아까 그 방송 부분을 잠깐 놓치셨던 것 같은데, 네. 위에 잇몸이긴 하지만, 네. 박윤아님, 내려갔어요. 맞아요. 치아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뿔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학적 기준은 머리에서 뿌리로 내려가니까 잇몸이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치아라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도 저희가 보면은 다 아니까,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환자분이 이제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시리다라는 주소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레진이라고 하는 걸로 덧대서 보호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일단 좀 많은데요. 치아가 만일에 파여 있으면은 레진으로 떼우는 게 편해요. 근데 이 경우는 치아가 안 파여 있어요. 잇몸만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은 레진을 떼우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치아를 조금 파야 돼요. 치아를 파야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레진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아를 파내는 게 조금 아까워서 이런 분들에게는 잇몸을 한번 끌어올려서 덮는 수술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 레진 치료가 아닌 치근 피개술, 루트 커버리지 술식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브로콜리님 진짜 좋은 질문 했습니다. 잇몸 왜 내려가나요? 칫솔질 세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를 치아를 좌우로 씹으면은 요 치아에 힘이 가는데 요 목 부분이 되게 많이 치아가 깨져나가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요. 내지는 교정 과정 중에 잇몸이 밀려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루트 커버리지.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로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우치 테크닉, 주머니, 복주머니 테크닉이에요. 기구를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거대한 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입천장에서 역시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 입천장 살을 뗐죠. 요거를 안에 파우치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결체 조직을 좀 많이 뗐다 보니까 오버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과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정도를 덮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덮으면 좀 내려가 버립니다. 치유 과정 중에. 그래서 요 정도를 덮고 싶을 때는 오히려 이만큼을 덮어요. 그러면은 조금 꺼지더라도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오버 오그멘테이션, 과충전을 지금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치아 위로 잇몸 살이 올라왔죠. 주의사항, 여기에 칫솔질을 막 하시거나 혀로 막 이렇게 만져보시거나 하면은 이거 모든 자리를 못 잡아요.
미세 혈관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계속적인 기계적 자극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2주 뒤에 오셨어요. 지금 울긋불긋 요 조직, 이거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길게 표현합니다. yellowish, reddish, partial necrotic healing tissue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죽을 듯 말 듯 희노랗고 약한 조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환자분들이 입술을 살짝 열어본 다음에 놀래요. 어머나, 이거 노랗게 되어 가는데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수술 실패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이 노란 부분은 약간 슬러핑이라고 해서 약간의 괴사가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요거 직하방, 괴사 조직 그 바로 뒤에 누가 있냐면은 미세 혈관을 받고 있는 신생 조직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네크로틱한 티슈들이 보호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를 탁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칫솔질 여전히 하시면 안 돼요. 소독약만 드릴 겁니다. 손가락, 혀 절대로 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2주 뒤에 오시면은 그 옐로이시, 화이티시, 네크로틱, 플래비 티슈, 죽은 듯 만 듯 흰 노랗고 새노란 그 조직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예쁜 잇몸으로 바뀌었죠. 두께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2달 정도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꺼져요. 슈링키즈라고 하죠. 연조직은 조금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잇몸이 살짝 쭈그러들면서 제가 원했던 만큼 딱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이랑 나중 2달 뒤 비교해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죠. 흉이 안 져요. 흉.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수술하고 나면 여기 막 이렇게 동그랗게 흉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흉이 안 져요. 왜? 오늘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잘 아무는 곳 어디요? 잇몸. 맞아요. 잇몸이 가장 빨리 아물기 때문에 흉조차 안 지고 예쁘게 2달 뒤에 저렇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윤아님 정답. 네, 잇몸 맞습니다. 우리 엔젤님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잇몸뼈 제거 수술 말씀드렸었는데 수술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치과에서 다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서전, 외과 수련을 트레이닝을 받으신 선생님이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잇몸 다루는 이제 치주과입니다. 제가 이제 치주과 출신인데 흔히 이제 치즈과? 치즈를 만드는 과인가? 하는데 치즈과가 아니라 치주과예요. 네, 치주과. 자, 댓글에 한번 따라서 써보실까요? 치주과. 뭐냐? 치아 주위 조직을 다루는 과입니다. 줄여서 치주과. 네, 어쨌건 치주과를 트레이닝 하신 분이 하시는 병원에 가시면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술식입니다. 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쉬운 술식이니까 겁내실 필요 없어요. 자, 입천장에서 이거를 떼가지고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되게 이제 겁난단 말이죠. 뭐 바스로 치면은 요거는 해보면은 좀 아파요. 좀 아픕니다. 6에서 한 7 정도 돼요. 네, 좀 아프다 보니까 다 설명 들어놓고 막판에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님, 박윤아님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요렇게 저랑 소통을 하면서 해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네. 유치원생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입천장을 떼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콜라겐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패키지 끊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쓰면 되니까 양도 많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고 수술 시간 짧아지고 정말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을 사용한 방법들을 이제 요즘 들어서 논문에서 많이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잇몸을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덮는 방법,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파우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기만 해도 요 잇몸을 다 열어서 하는 방법은 조금 무섭죠. 그쵸? 그래서 저는 파우치 테크닉, 터널링 테크닉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핀홀 테크닉을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핀홀. 네, 댓글창에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핀홀. 핀처럼 작은 구멍으로 뚫는다 라고 하는 방법인데 오리지널 테크닉은 미국 서부 지역에 차오, 닥터 차오라고 하는 중국계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개발하셨고
그분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매달 계속 세미나, 지금 보신 분이 존 차우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계속 요 테크닉을 전파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테크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장점이 노 인시전, 노 그래프트, 노 수처. 뭐냐면 입천장을 잇몸을 째지 않는다. 노 인시전, 노 그래프트. 입천장에서 떼지 않는다. 노 수처. 안 꼬맨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피놀 테크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물론 뭐 따지고 보면은 구멍도 뚫어야 되고 하니까 아주 인시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표현상으로는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피놀 테크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카데미를 들으신 선생님들만의 동문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웨비나도 하고 계속 케이스들 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테크닉을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에서는 몇 분 안 계세요. 이 피놀 테크닉을 배우신 분이.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하나로서 피놀 테크닉을 제한적으로 좋은 적응증의 환자분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보시면 일단은 만족감은 좋으신 것 같고요. 입천장에서 떼가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치유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작은 핀홀을 뚫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요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콜라겐입니다. 입천장에서 뗀 게 아니라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대부분 이제 동물의 콜라겐을 사용을 하는데 깨끗하게 정제한 동물의 의료용 콜라겐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두툼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런 상태로 저한테 오셨어요. 자, 또 나옵니다. 잇몸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치아가 길어졌을까요? 이제 뭐 너무 반복 많이 해서 다들 아시죠? 잇몸이 내려갔어요. 잇몸이 내려갔는데 실입니다. 그리고 웃을 때 치아가 너무 길어 보이니까 드라큘라 같아서 싫어요. 그러고 이제 오셔갔어요. 네. 박윤아님, 네, 오늘 우등생입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하실 수 있어요. 잇몸이 내려갔어요. 너무 흉해요. 해서 덮어달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놀 테크닉을 했고요. 케이스 한번 볼까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네, 한 2년, 3년 정도 지금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 예쁘게 잘 덮였죠. 흉터 없어요. 노 인시전, 노 그래프트, 노 수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겁니다. 블루래빗, S 블루래빗님, 치주염으로 잇몸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요 잇몸 리커버, 아마 루트 커버리지, 치근 피겟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가 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네. 요 치아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 요거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연구하고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저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당장으로서는 네, 쉬운 커버리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잇몸이 아파서 양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아가 이제 노출되고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거랑 좀 달라요. 잇몸이 아프다는데 어떤 잇몸이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중에 두 가지 잇몸이 있습니다. 야들야들한 볼살이랑 딱딱한 잇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딱딱한 잇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치아가 닿으면, 칫솔이 닿으면 그 부분이 바로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잇몸이 아파서 양치질을 못 하신다라고 종종 내원을 하십니다. 어려운 말로는 각화치은 보존술, 요 각화, 케라티나이즈 된 잇몸을 만들어 드리거나 보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치주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분이십니다. 대가 중에 대가시죠. 린데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뼈는 톤을, 이 어떤 볼륨을 결정하지만 연조직이야말로 이슈다. 이게 라임을 살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라임. The bone sets the tone, but the soft tissue is the issue.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즘 뭐 쇼미더머니 이런 분들은 더 멋있게 하겠습니다만 제 한계입니다. Soft tissue is the issue. 네. 연조직이 이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표현이냐.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백색 심미에서 이 핑크색 심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각화치인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가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요오드 반응을 잇몸에다가 이렇게 시켜보면은, 잇몸에다 요오드를 바르면요, 착색이 돼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점막 부분은 아주 진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위에 쪽 잇몸은 색깔이 별로 안 들어갔죠. 얘네들은 아주 단단한 각화치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딱 보이거든요. 잇몸이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나중에 거울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치아 주변에 단단한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자입니다. 지금 뭐 주식, 뭐 지금 채권 난리죠. 잇몸이라도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단단한 잇몸, 요게 진짜 드물어요. 이런 잇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껍고 요 치아로부터의 폭이 넓을수록 잇몸 부자예요. 나는 근데 요렇다, 이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잇몸의 폭이 되게 얇고 거의 다 이 점막, 볼살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딱 단적인 예죠. 이분 보시면은 배불러요. 잇몸에 지금 각화치은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두께도 지금 3차원적인 두께도 좋고 폭도 좋아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사라졌어요. 여기 원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지금 그냥 다 점막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 사이를 칫솔질 할 때 아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불평이 바로 이 불평가입니다. 칫솔질을 하는데 각화치은은 칫솔이 닿아도 안 아파요. 얘네들은 단단하니까. 점막은 약해요. 칫솔이 닿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칫솔질 할 때마다 자꾸 불편하다고 오시는 겁니다. 이 환자분이 그런 좋은 예였어요. 임플란트를 타병원에서 심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칫솔질 할 때마다 아프다고 오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임플란트? 아니면은 뭐 크라운? 앞에 치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가. 그리고 여러분들 잇몸을 보셨을 때 잇몸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 보세요. 아이오다인 염색 안에도 보이시죠? 요 정말 넓은, 정말 광야와 같은 이 각화치은 부자입니다. 이분은 잇몸 부자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 임플란트는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볼살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얘는 여기에 오면 안 돼요. 얘는 여기에 잇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치밀어 온 거예요. 여기 닦을 때 너무 아픈 겁니다. 점막이라서 약하고요. 말씀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볼살이 움직이면서 잇몸을 자꾸 막 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개선을 합니다. 뭐 술식으로는 이 AP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단 변이 판막술, 영어로는 Apically Positioned Flap인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볼살을 뿌리 쪽으로 내려서 꼬매준 거예요. 이사를 보낸 거예요. 너희 집으로 가. 그래서 요 잇몸을 요 아래쪽에다 꼬매주면은 광범위한 광야가 생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이 단단한 각화치는 아닙니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볼게요. 이 상처 보호하는 걸로 좀 덮어드렸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어머나 이거 막 노랗고 희르고 이거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잇몸이 됐다? 죽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 주세요. 칫솔질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 혀 대지 마시고요. 기계적인 자극 주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자, 열흘 뒤에 보시면은 실밥, 이 스티치 아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밥 빼러 오셨는데 와 보세요. 임플란트 주변에 광범위한 각화치은 잇몸이 생겼습니다. 이제 칫솔질 하셔도 여기 안 아파요. 잇몸이 임플란트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각화치은을 저희가 처음과 후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은 되게 간단했어요. 마취하고 20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물론 일주일 정도 통증과 불편감은 있었겠죠. 하지만 열흘 정도 있다가 실밥 빼러 왔을 때 이미 실밥 빼고 나면은 칫솔질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 환경을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시켜드리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용하기가 편해지시는 거예요.
이 각화치은, 아까 말씀드린 각화치은을 보는 방법은 학술적인 내용입니다만 치과에 오셔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요다인을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각화치은과 점막이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드려요. 각화치은이 뭡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네, 손바닥 두툼하죠? 찔러도 안 아프죠? 근데 손등은 어때요? 꼬집으면 아파요. 그리고 얇아요. 요게 두 가지입니다. 요 두툼한 잇몸의 각화치은이고요. 요 야들야들한 잇몸이 점막이에요. 원래 모든 치아는 이러한 두꺼운 각화치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은 이 두꺼운 각화치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야들야들한 점막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칫솔질 할 때도 아프고 자극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점막을 두툼한 각화치은으로 바꿔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라고 설명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이 각화치은 증강술 내지는 보존술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힘을 받아주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볼살이 치아까지 바짝 붙어 있으면요, 당기는 힘이 그냥 치아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치아를 실링 꽉 쪼매줘야 되는데 자꾸 누가 그거를 자꾸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틈이 생기면서 음식물도 들어갈 수 있고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염증도 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화치은이 갖는 의미는 각화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부착치은, 골막과 뼈에 딱 붙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움직여요. 제가 아무리 볼살을 막 후비고 막 씹고 칫솔질을 막 정신없이 해도 얘는 딱 붙어가지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잇몸, 각화치은 내지는 부착치은이 많으신 분들이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치아가 오래 갑니다. 임플란트가 오래 갑니다. 따라서 탈이 날 일이 적겠죠. 그러면 나중에 치료 비용도 줄어들어요. 결국은 돈을 버는 셈이죠. 그래서 잇몸이 많은 게 뭐가 부자예요? 잇몸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맞아요. 결국은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입안의 상태를 보신 다음에 나는 잇몸에 이러한 두꺼운 각화치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각화치은 증강술 내지는 부착치은 증강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인을 제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환자분이 잇몸이 내려간 부분 중에 하나는 요 인대입니다. 프레눔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요 인대가 다른 분들보다 좀 많고 너무 이 치아 머리까지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칫솔질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인대가 잇몸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잇몸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잇몸을 이제 끊어가지고 인대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흉터가 생겼죠. 요거는 왜 흉터가 생겼느냐? 제가 뼈 쪽 부분까지 깊이 절개를 그어가지고 의도적으로 흉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흉터를 만들어주면 인대의 움직임이 딱 차단됩니다. 제가 입술을 지금 확 당긴 거거든요. 근데 이 흉터에 딱 막혀가지고 입술이 더 이상 끌려 내려오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저 수술도 진짜 간단합니다. 뭐 마취하고 5분 정도면 끝나요. 저렇게 해서 인대의 움직임만 끊어줘도 향후 잇몸이 더 끌려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각화치은을 증강시키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끝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입술 교정술, 입술 잇몸 교정술은 시간 관계상 다음 방송 때 마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기대하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에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역시나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 일정 때 이 잇몸 웃음 라인 고치는 방법, 립 리포지셔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